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 매체 튜토를 맡은 김수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적 특성에 따른 국어 자료에 대해 배워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미래행 교과서 19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워볼 내용은 지역, 세대, 계층, 문화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입니다. 국어는 하나의 우리나라 말이죠. 언어 체계예요. 하나의 언어 체계입니다. 하지만 얘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그리고 성별, 계층에 따라, 마지막으로 문화에 따라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지역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의 말이 많이 다릅니다. 이 이유는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한반도라고 할게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여기는 수도권, 여기는 바다 주변에 있는 해안가 이런 식으로 물리적 거리 혹은 자연 환경 등 이 사람들의 교류를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장애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같은 언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적 원인 때문에 달라지는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어에는 다양한 지역 방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누이라는 단어는 남자가 여자 형제를 부르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 형제한테 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누비, 또 누부, 누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그냥 누이가 다양한 지역 방언의 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요 라는 문장으로도 지역 방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사람들은 그래요? 아 정말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려요? 하고 말을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충청도 사투리거든요. 백종원 셰프가 대표적인 충청도 사람이죠. 그렇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의 또 다른 표현으로 그래라잉 이렇게 전남에서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할 때 그래요, 그러유, 그래라잉, 억양이나 어미 사용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골목이라는 단어는 제주도에서는 올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 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했을 텐데 골목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대, 성별, 계층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세대, 성별, 계층은 사회적 원인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말의 사용이 달라지는 것을 사회 방언이라고 한답니다.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세대 차이는 어른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언어 사용 양상 차이를 볼 수 있겠는데요. 어른 세대는 대체로 고풍스러운 말을 하고 청소년 세대는 약간 새로운 유행을 많이 따르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른 세대의 경우 익숙한 언어, 습관, 유지라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라고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청소년 세대는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새로운 유행, 새로운 문화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어른 세대가 쓰는 말은 고풍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는 자네, 댁 이런 격식 차린 말을 하고요. 청소년 시대에서는 야, 땡땡아 이런 식으로 격식 없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또 줄임말이나 신조어 같은 것도 쓰고요. 인터넷 용어도 그 일례가 되겠죠. 다음은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는 사실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할 때,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두 사람의 언어 차이는 잘 가시화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다른 세대, 계층 간 차이보다 미묘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는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굳이 찾아본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명령문이나 평서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여성의 경우는 청유문, 뭐뭐 해주시겠어요? 의문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견해일 뿐이에요. 이 특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견해일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혹은 상황에 영향도 많이 받고요. 마지막으로 계층에 따른 언어 차이입니다. 계층은 신분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분,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예로 고전소설 흥부전을 들어볼게요. 밥을 다양한 어휘로 사용했는데요. 밥이라는 것이 나라에 오르면 수라요, 양반의 잡수시면 진지요, 하인이 먹으면 입시요, 수라상이라고도 하죠.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반찬이 많고 풍족하고 다양할 때 임금님 수라상 못지 않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죠. 진지 드세요라는 양반의 어휘를 사용하고 입시라는 하인이 먹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문장의 주어의 신분에 따라서 어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신분 계층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 계층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뚜렷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에 따라서 언어가 조금씩 다르다고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차이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문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혹자들은 바늘과 실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문화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혹은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 사회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언어와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 속담에 집신도 짝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속담에는 Every Jake has his Jill 이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전에 Every Jake has his Jill 이걸 검색해보니까 표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모든 갑돌이는 저마다의 갑순이를 가지고 있다. 약간 제이크랑 Jill이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이 갑돌이와 갑순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저마다 짝이 있다, 집신도 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신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에 집신도 짝이 있다, 집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부럼이 뭐죠? 하고 이해를 잘 못합니다. 또 겉절이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문화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문화권과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은 신조어, 높임법, 겸양표현. 겸양표현은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 특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어떨 때 높임법을 써야 하는지, 어느 높임법이 옳은지도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분단 이후 언어 정책도 달라졌고 이념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교류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남은 파란색으로 쓰고 북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남에서는 내일을 니은으로 표기합니다. 내일. 근데 북에서는 두음 법칙 때문에 레일로 쓴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거고 북한은 적용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 우리나라는 나, 룻배를 사이시옷을 붙여서 쓰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나루배라고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구품사 체제인 반면 북한은 팔품사로 이렇게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